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티넷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 다음으로 하나 더 세션이 남았는데 좀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많은 정보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시간 딱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좀 적어봤어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드셨으면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이제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터죠. 그리고 저희가 해커보다 앞서고 싶다면 DRPS에 집중을 해달라라는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보안 운영의 과제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보안 운영의 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 인더스트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저희가 뭐 위협의 환경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너무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 보니까 온프레미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환경들이 많이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고 확대된 환경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죠. 저희가 확대된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뭐 내부자의 위협이 있고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샌드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EDR이라든지 더 넘어선 뭐 소아라든지 X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많아졌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적어졌다.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사실 요즘은 이제 어떤 저희들의 챌린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런 제네릭한 얘기들보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병원들도 마케팅 요즘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당장 홈페이지를 통한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다들 저보다 젊으신 분들 같은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증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공격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공격자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저희가 그들을 한번 따라잡아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시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안 제품들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방화벽부터 엔지 바이오월부터 해서 뭐 웹 방화벽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뭐 네트워크 APT, 뭐 이메일 APT 더 가셨다면 뭐 EDR 뭐 이렇게까지 가지고 가셨을 건데 사실 이제 병원 쪽 제가 이제 미팅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계시지는 못한 게 어찌 보면 저희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글로벌 팬데믹을 맞으면서 이 재택근무와 더불어서 기존의 업무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고요. 나름대로 알차게 보안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보안 사고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차단 장비나 이제 디텍션 앤 리스폰스 하는 장비들을 여기저기 설치를 해놔도 보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공격의 카테고리는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해커 입장에서는 랜섬웨어를 던지고 그 랜섬웨어를 복호화하는 대가로 어떤 현금을 챙기거나 비트코인을 챙기는 어떤 금전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주 목표가 될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차단 장비를 촘촘하게 장벽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해커들은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여전히 사이버 공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제목이 이제 총성 없는 전쟁터기 때문에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지금 아직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들이 물리적으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사이버 전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이버 전쟁에서 이제 4대강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죠. 북한이 일단 있을 거고 저희 윗동네죠. 북한이 있을 거고 러시아가 있을 거고 중국이 있을 거고 이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해킹 조직이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저희가 해킹 4대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전쟁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이버 전쟁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해킹 조직 아시나요? 이 얼굴 없는 친구들?
그 친구들 아시나요? 아시죠? 지금 러시아가 일단 이 어너니머스부터 얘기하면 어너니머스는 사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이 나라의 뭐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와 어떤 권익을 위해서 해킹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건 러시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공공기관들을 막 해킹했고 그 해킹한 정보를 우크라이나한테 막 정보를 찔러주고 했죠. 근데 러시아는 해킹 4대 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에 보시면 3월, 2월 어딘가요? 제가 어디죠? 보시면 3월 29일이네요. 그 밑에 있네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위성망을 해킹을 했습니다. 해킹을 해서 이 가짜 피싱 문자를 쭉 돌린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날 것만 같은데 지금 남편들의 생사를 찾기 위해서 위치 정보를 알려줬으면 좋겠어라고 가짜 문자를 쭉 던졌죠. 실제로 그 문자를 받은 가족들은 저희 남편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답장을 줬겠죠. 그 답장을 보고 러시아가 위성망으로도 포착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쯤에 모여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그쪽에 실제 물리적인 폭격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물리적인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사이버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제가 정보라고 말을 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죠. 저희가 무언가를 행할 때는 정보전이 우선입니다. 저희가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트로이 전쟁 이때부터 봐도 저희가 산업 스파이가 아니죠. 그냥 스파이를 심어서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격을 했고 어디에 진지를 펼쳤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훔쳐서 저희가 역공을 날리는 것처럼 이 사이버 전쟁이나 물리 전쟁에서도 남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아는 게 제가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의미 있게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위협 정보라고 해볼게요. 저희는 이걸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죠. 위협 정보를 알지 못하면 점점점 찍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침해 사고 사건들이 있고 이 뭐 랜섬웨어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끝에 있는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이게 랜섬웨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송유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기름을 계속 펌프질 해주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 다크사이드 랜섬웨어가 걸려서 이 업무 환경에 PC에 멈추는 것 플러스 기름을 나르는 이 공장 장치들도 다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정도 멈췄고요. 이 서부에서 동부로 기름을 나르는 송유관이 멈추게 되니까 서부에 계신 분들까지는 괜찮은데 동부에 계신 분들은 기름이 안 오니까 뭐 모든 산업 시스템이 멈추는 거죠. 뭐 버스며 뭐 기차며 뭐 비행기며 기타 등등해서 모든 산업 시설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위협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저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와 관련된 인텔리전스 정보는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오신트라고 표현하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터넷에 그냥 널려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지금 실제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다크사이드 실제로 저는 다크사이드 2.0이었거든요. 다크사이드 1.0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다크사이드가 새로운 머레어를 또 개발했다. 그 머레어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니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다면 패치해라. 아니면 다른 기타 보안 장치들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오신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뭐 내가 걸리겠어 라고 하다가 비트코인을 이제 60억 가량 지불을 한 사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총을 쏘진 않지만 해커와 저희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쟁에서 앞서려면 저희도 해커가 우리의 정보를 쉽게 습득하듯이 우리도 해커의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게 그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정보전에서 저희가 해커보다 앞서고 싶다면 일단 노출되어 있는 내 자산부터 파악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산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뭐 자산관리 솔루션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수동으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DMZ라고 표현하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웹 서버 혹은 뭐 우리의 고객이 접속할 수 있는 뭐 접수받는 뭐 그런 서버들,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ASM이라고 하는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를 돌려보게 되면 본인들이 파악하고 있던 자산의 보통 3배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커보다 앞서고 싶다면 내 자산이 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내 자산이 뭔지 파악이 끝났으면 이 글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해커가 악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혹은 잘못된 설정 값들을 빨리 탐지해서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공격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무효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TI의 주 목적이 되겠죠. TI는 이제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남한테 일어났던 것들을 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쪽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외국 쪽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외국의 어떤 헬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회사, 어떤 병원에 어떤 해킹 그룹이 어떤 머레어를 통해서 뭐 이메일이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침투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어떤 피해를 야기시켰고 비트코인 얼마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게 인텔리전스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나랑 매칭이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동일한 종류의 서버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위탁을 맡긴 뭐 동일한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서버이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탐지가 아니죠. 사전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TI와 이 아까 짧게 말씀드렸던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가 결합된 요즘 힙한 인텔리전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SM이 됐건 DRPS가 됐건 TI가 됐건 이 저희는 이제 차단 장비들만 굉장히 많이 투자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로 겹겹이 장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 장벽이 쌓이고 이 장벽을 들어오는 걸 막기 이전에 장벽 밖을 돌아다니는 나쁜 친구들이 누군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은 차단이나 탐지 장비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튜닝을 하는 게 네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네, 벌써 이렇게 돼 버려서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하면 과거에는 그냥 정말 딱 스렛 인텔리전스, 제가 말씀드렸던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암묵적인 리포트들의 집합체였다고 한다면, 요즘의 인텔리전스는 이제 DRPS로 많이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DRPS는 디지털 리스크 프로텍션 서비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을 스캐닝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요즘의 마케팅 전략들은 단순히 홈페이지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칭, 이제 이 소셜 미디어의 계정을 사칭해서 브랜드를 사칭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까지 보는 게 요즘 인텔리전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집합체가 DR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ASM이 됐건 DRPS가 됐건 결국에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DRPS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온 게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소규모 인력으로 이제 어떤 엔터프라이즈 대비해서 조금 적은 보안 인력으로 보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제가 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병원 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작점이 스레드 인텔리전스입니다. 저희가 어떤 보안 제품을 투자해서 보안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에서 나온 어떤 로그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애그리게이션해서 어떤 이제 어떤 액션 아이템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모든 활동들의 시작점이 이제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스레드 인텔리전스만 하고 있던 이 TI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 인력들만 쓰는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거의 뭐 수백만 개의 리포트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 담당자라고 하는 제가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모든 문제점들을 조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TI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담당자들이 인정은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리포트 혹은 너무 많은 피드 때문에 이게 즉시 이제 내가 업무에 적용하기엔 좀 불가능했다
라는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ASM을 포함한 DRPS라고 하는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만났을 때 이제 고객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 DRPS는 고객 맞춤형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위협 인텔리전스를 막 다 뿌려놓고 뭐 구글 포탈 같은 거 하나 줄 겁니다. 거기서 뭐 원하는 거 검색해서 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헬스케어의 테리토리 안에 들어 있다라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무수히 쏟아지는 리포트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리포트들만 하이라이트를 시켜줄 거고, 그 리포트 안에서도 위험도를 구분해서 이런 거는 빨리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이런 거는 잠재적이지만 조금 로우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맞춤형 인텔리전스를 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I 플랫폼을 쓰고 있던 고객분들도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내 맞춤형 인텔리전스를 주는 거고 즉시 실행 가능한 정말 액셔너블한 TI 값이 됐겠구나라고 하는 많은 이득을 보셨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SM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저기 맨 앞에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산을 좀 빨리 파악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단순히 웹서버 하나, 뭐 혹은 웹서버 2개, 뭐 고객 접수 창구까지 해서 뭐 3개, 그리고 그것들이 백단에서는 뭐 서버가 뭐 2대로 묶여서 뭐 6대 이 정도만 알고 계실 수 있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이 공인 IP를 달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인텔리전스 말씀드렸던 게, 이 인텔리전스는 남들한테 이미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 ASM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버전을 쓰고 있고, 그 버전이 가지고 있는 CV 취약점은 뭐고 하는 이러한 1차 얼럿들이 나와요. 그럼 그 얼럿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I 포탈에서 나오는 이 남들이 당했던 이 공격의 리포트들을 보고 저한테 빠르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매칭시켜서 지금 미국의 이런 헬스케어 병원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동일한 버전을 쓰고 있고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도 이런 공격이 들어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안을 하다 보면 이 그림에 맞춰서 보안 제품들을 많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사이버 킬체인이죠. 킬체인 그림에 맞춰서 지금 우리 딜리버리 단계에 어떤 차단 장비가 필요하겠어라고 한다면 뭐 샌드박스나 뭐 APT나 뭐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 뭐 익스플로이팅이나 뭐 인스톨레이션, CNC 이쪽에 대한 장비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EDR 많이 검토해 보셨겠죠. 이 과정에서 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이 뒷단의 빨간색 그림이 아니라 보라색 그림들, 이 정찰 단계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방안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충분히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명은 제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 포티넷의 DRPS를 도입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의료 정보가 이미 노출이 됐어요. 개인 정보, 환자 정보들이 490만 계정이 이미 노출이 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사실 그냥 머릿속에 물음표 하나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당장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을 도입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포티넷이 가지고 있는 DRPS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스 플러스 AS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OC를 해드렸습니다. POC를 했을 때 실제로 이 병원에서 직접 발견한 이 490만 계정보다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된 거를 저희가 탐지를 해서 줬고요. 이 다크웹에서 이 병원 정보를 판매하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다 블로그나 포스팅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병원이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업체에서 이게 다크웹에 노출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데서 높은 평가를 주셨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등록한 커스터머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남들 정보도 사실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회사 정보들도 사실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사례나 관련된 리포트들을 또 묶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티넷이 제공하는 DRPS가 유효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셨고, 실제로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포티넷 제품으로 구축하셨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1분 남았습니다. 네,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짧은 시간 동안 드렸던 내용들이 100%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어떤 보안 투자를 하던 간에 이 그림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희는 공격자들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이 방식과 반대되는 어떤 액션값들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 방법론들이 있는데 사실 포틴의 제품들 다 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제품들이 있고 각 영역에 다 잘 준비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티 리콘 같은 경우는 스레드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이라서 이 정찰 단계나 무기화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단에 뭐 잘 아시는 포티 게이트나 뭐 샌드박스, 메일, 프록시, 뭐 세시 이런 것들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티넷은 CBC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저희 포티넷 코리아 본사로 직접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모든 이 설치형 제품들이 저희가 렉이 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원하시면 전부 다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스형 제품들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AM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담당 AM을 통해서 저희 포티넷 CBC 방문해 주시면 보다 더 다채로운 영역의 제품들 실제로 현물도 보시고 데모도 보실 수가 있고 직접 컨트롤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부스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오셔서 지금은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식사 이후에는 저희가 포트리콘 데모로 화면을 바꿀 겁니다.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른 제품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CBC 센터 방문하셔서 또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